친애하는 여러분, 나는 100세를 훌쩍 넘긴 한 늙은 교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며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의 모든 파도를 직접 헤쳐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제 삶은 이미 한 세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긴 여정을 통해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큰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말을 잘못해서 후회한 순간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침묵했던 것을 후회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열정에 가득 차서 목소리를 높였던 일, 중년의 책임감으로 충고를 쏟아냈던 일, 그리고 노년이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는 말 속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고 싶은 말을 아끼지 않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서로 넘겨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바로 침묵이라는 것을 제 100년 인생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만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저 말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침묵을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두 현자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이유는 이 나이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관계가 복잡하며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국 중장년층 대상 연구와 설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40, 59세 성인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원인 1위가 바로 말로 인한 오해와 갈등입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견을 쏟아내고 댓글 하나로 마음이 상하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작은 말실수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긴 세월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말은 한번 입을 떠나면 주인이 바뀌어 우리를 괴롭히지만 침묵은 언제나 우리 편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감동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이었을 때 한 오랜 친구와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사업이 어려워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며 진심 어린 격려를 한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굳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친구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 우정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의 교훈은 지금도 제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결국 관계의 연속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나이에서는 가족, 동료,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말은 그 버팀목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침묵은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 인생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함께 삶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할 6가지 중요한 순간을 제 오랜 경험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 100년의 성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순간은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바로 그때지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는 인생의 경험을 나누며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지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보물 같은 조언이라도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입이 아프도록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 100년 인생에서 수없이 목격한 바입니다. 내 말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헛된 기대를 품고 이 말을 하면 상대도 좋아하겠지 하며 다가갔다가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60대 초반 오랜 동료 한 사람이 사업 실패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침묵이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동료는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제게 먼저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 사이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요된 조언은 때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최근 한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 설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40, 59세 성인의 약 68%가 상대가 듣지 않는 조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한 번의 댓글로도 이런 갈등이 폭발적으로 퍼지죠. 과잉 공유와 즉흥적인 의견 교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반드시 침묵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유롭게 추측하고 의견을 내놓지만 그것이 나와 상대에게 큰 손해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누군가의 명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말은 그저 가십거리일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새는 3번 날아가도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옛 격언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는 노년이 되어 이 교훈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젊었을 적 한 지인이
누구누구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무심코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한 가족이 깊은 상처를 받고 결국 저와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때의 후회는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입니다. 특히 40, 60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아시라는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 중 40% 이상이 중장년층의 무심한 말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을 때도 침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불러일으키고 입이 근질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비밀을 지키지 못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흉을 보거나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를 무심코 흘린 순간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졌습니다. 입은 금고와 같습니다. 좋은 금고일수록 좀처럼 열리지 않지요. 한 번 열린 금고는 신뢰를 잃고 결국 원한과 배신의 불꽃을 피웁니다. 특히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70대 후반 제 오랜 제자 한 사람이 힘든 결혼 생활의 비밀을 저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이야기를 가슴에 꼭 품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제자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았고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침묵해 주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준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침묵은 상대를 살리는 행위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한국의 최근 가족관계 조사에서도 비밀 유출로 인한 신뢰 상실이 50대 이상 부부, 친구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하나뿐인 이유는 말을 아끼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그 말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면 먼저 침묵하십시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부를 자랑하거나 아픈 사람 앞에서 병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노년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진실도 때로는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잘못 다루면 자신과 상대 모두를 베어버리지요.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거짓말이 진정한 자비일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아픈 교훈 중 하나는 한 친한 친구의 사업 실패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진실을 직설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충고했더니 그 친구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침묵하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40, 60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무기로 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불편한 진실로 인한 관계 단절을 경험한 중장년층의 55%가 차라리 듣지 말 걸이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침묵은 상처를 예방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이 모든 순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말 속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지혜로 더욱 평화롭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내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는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해 지칠 때가 있고 갑작스러운 분노나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50대 후반 사업과 가족 문제로 마음이 극도로 피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와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제 감정이 폭발하여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오랜 동료와의 관계가 한동안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야 그때 조금만 침묵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감정을 가두고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40, 59세 중장년층의 약 47%가 화가 나거나 피곤할 때 한 말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충동적인 말실수가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긴 세월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내뱉은 말은 도끼가 되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요. 6번째,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그저 떠벌리고 싶을 때는 더욱 침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빈 공간을 두려워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대로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2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저는 노년이 되어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말하고 싶어 대화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80대에 만난 한 오랜 지인께서 평생을 거의 말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나는 듣는 것으로 인생을 배웠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고 가족들도 그분의 침묵 속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친구들은 관계가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지요. 특히 40, 60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처럼 대화가 빠르고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의미 없는 수다가 얼마나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지입니다. 최근 한 심리상담기관 조사에서 50대 이상의 62%가 의미 없는 대화로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침묵은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귀를 열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판단력을 위한 침묵을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제 100년의 경험을 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자랑과 충고 그리고 남 탓을 넘어서는 더 깊은 침묵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자랑과 충고, 탓하기를 넘어서는 침묵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적당한 자랑은 좋지만 남에게 돈 자랑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자랑은 적당히 하면 서로의 대화를 이어가는 따뜻한 윤활유가 됩니다.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보았지요. 하지만 돈에 대한 자랑만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보다 사람의 사기를 더 꺾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 상대방 누구나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돈의 절실함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의 대부분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돈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자랑한 사람은 자칫 친구를 잃거나 자신의 돈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100년 인생에서 돈 자랑으로 인한 파탄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60대 초반 한 오랜 지인이 사업 성공을 자랑하며 이제야 여유가 생겼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업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지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결국 그 친구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지인은 후회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었더라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을 최근 한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관계 스트레스 조사에서 59세 응답자의 약 52%가 돈 관련 대화나 자랑 때문에 친구, 가족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제 불안이 큰 이 나이대에서 돈 얘기는 가장 위험한 폭탄입니다. 함부로 충고하지 마십시오.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충고를 하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대부분 잔소리로 오해받습니다.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충고는 본전도 못 찾고 손해만 봅니다. 좋은 충고는 등대처럼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지 시계를 꺼내 자랑하듯 학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시간을 물으면 조용히 알려주듯 요청할 때만 입을 여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노년이 되어 이 교훈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70대의 한 후배가 사업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장황한 충고를 쏟아냈습니다. 결과는 냉담한 침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배는 선생님 말씀은 고마웠지만 그때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충고는 상대가 준비된 순간에만 빛을 발한다는 것을. 한국의 한 심리상담 기관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58%가 원하지 않는 충고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론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쓸데없이 남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의 산물입니다. 잘된 것은 내 덕이고 못된 것은 남 탓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이들을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조금 뛰어난 점이 있으면 감추지 못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는 큰 화를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능을 이용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시기하여 이간질합니다. 저는 80대에 재능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온 한 지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존경받았고 진정한 친구들만 곁에 두었습니다. 반대로 재능을 과시한 사람들은 결국 고립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중장년층 설문에서 재능 과시로 인한 시기와 갈등을 경험한 40, 60대가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 모든 침묵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합니다. 제 100년 성찰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와 과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목적지를 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친구에게는 목표를 말해도 좋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말하는 것은 좋은 성과보다 나쁜 결과로 돌아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보다 질투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 나이에 무슨 같은 말로 피어나는 꿈을 미리 꺾어버리는 이들이 절비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나아지려는 사람을 모든 수단으로 막으려 하지요. 저는 100년 인생에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70대 초반 한 제자가 새로운 사업 목표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렸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곧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소문과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제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표는 이루고 난 뒤에 조용히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를 미리 말하는 것은 목표 자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목표를 이룬 후에야 입을 여는 법입니다. 최근 한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목표 관리 설문에서 59세 응답자의 61%가 목표를 미리 공유했다가 좌절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한 번의 게시물로 질투와 부정적 피드백이 폭발적으로 퍼지며 우리의 인생 이막을 망치기 쉽습니다. 또한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대단했는데 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의 마음에는 그럼 지금은 왜 그렇게 사세요?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마련이죠. 과거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처량해 보이고 대화는 무거워집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분은 80대까지도 과거 사업 성공담을 자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 시작이네 하는 피곤한 시선만 늘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침묵으로 과거를 묻어두었어야 했는데 이제 후회가 막심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내 가슴에만 간직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한국의 최근 노년층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과거 자랑을 자제한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가 42%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묵은 과거를 빛나게 하는 가장 따뜻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저는 100세를 넘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침묵을 통해 저는 관계를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며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는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에 침묵의 힘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후반전은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6가지 침묵의 순간들, 상대가 듣지 않을 때, 진실을 판단할 수 없을 때, 비밀을 알았을 때, 상처가 될 진실일 때,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그리고 할 말이 없을 때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제 긴 여정에서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은 후회를 남기지만 적절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평화와 존경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지혜로 가득 차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과 더 깊은 연결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